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해커스 어학원에서 토익 L3를 담당하고 있는 조혜나입니다. 자, 오늘 6월 26일 토익 총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께서 hackers.co.kr 다 알고 계시는 사이트죠? 토익 자료 여기 엄청 많습니다. 많이 활용하셔서 단기간에 토익 점수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맡은 파트는 1과 3 되겠는데요. 여러분 지금 게시판에 어렵다라는 의견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자, 파트 1은 그래도 중, 파트 3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중상 정도로 보여집니다. 파트 1의 경우는 사진이 복잡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사람 중심으로만 일단 묘사 방법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물이 놓여져 있다 등등의 여러 가지 표현들을 외우면서 전치사구, 반복, 학습이 필요합니다. 자, 일단 파트 1부터 살펴볼 건데요. 파트 1은 사진의 종류를 이렇게 살펴본다면 한 사람만 보면 되는 한 사람 초점 포인트가 있는 그런 1인 등장 사진이 2장, 그 다음에 2인 이상 등장 사진이 보통 2-3장, 그 다음에 사물 풍경 사진이 또 1-2장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는 추세가 있는데요. 자, 오늘의 경우는 1인 등장 사진 2장, 2인 이상 등장 사진 3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만 잘 보면 되는 표현들이 줄을 이뤘고요. 사물 관련 묘사 표현은 한 장 사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심화 학습 또는 이렇게 초점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았던 그런 사진이었어요.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다 또는 무슨 소리냐 난 어려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공부하실 때 발음이 안 들려요. 이런 부분에 이제 꽂히시려고 하면 안 되고요. 잘 들리는 발음을 가지고 이건 내가 들었는데 절대 아니다 라고 해서 오답을 조금 지워보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와 예시들 한번 살펴보면서 사진 공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사진이 주축을 이룰 때는 그 사람의 손과 시선, 그 다음 자세, 그 다음에 몸에 입고 있는 여러 가지 착용 상태를 보시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자, 그래서 손 관련 표현, 홀딩이라던가 포인팅이라던가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겠고요. 자세는 일단 몇 가지가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세, 그죠? 서 있다, 앉아 있다, 비롯해서 걷고 있다, 뛰고 있다, 무릎을 꿇고 있다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문제는 어려워지거든요. 아니면 쪼그리고 앉아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막 기어가고 있다 이런 것까지는 안 나오거든요. 우리 토익 시험은 일상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외국까지 가는 동안에 할 수 있는 어떤 자세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자세 관련 표현 정말 5가지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몸에 착용하고 있는, 걸치고 있는 것들을 명사와 함께 공부를 하셔야 될 텐데요. 안경을 쓰고 있다, 시계를 차고 있다, 넥타이를 매고 있다 등등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손으로 끌고 있다, 당기고 있다 등등이 있겠죠. 자, 물건 플러스 형용사 부사. 이제 막연하게 써드렸지만 물건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은 문법 공부부터 되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말로도 의자가 놓여져 있다, 서랍이 열려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비동사 플러스 PP 동사의 수동태 표현으로도 이야기를 하지만 형용사 부사, 열려 있다, 닫혀 있다, 비어 있는 상태이다. 여러 가지 표현들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상태를 표현하는 어떤 형용사 부사, 동사에 ed가 붙은 PP 형태를 공부를 해 놓으시는 것도 중요하겠고 위치를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on the sofa인지 next to the sofa인지 이런 마지막에 딱 나와 있는 어떤 오답 표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첫 부분을 듣고도 너무 섣불리 OX 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마지막까지 잘 들어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 어떨까요, 여러분? 이 사진은 해커스 실전 천재 3 LC 문제집에 있는 사진입니다. 자, 어떤 여자가 복사기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 막연하게는 일단 using a machine 이라고도 쓸 수 있겠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일단 열고 있다 이렇게 상상을 하게 되면 이제 끝도 끝도 없기 때문에 토익 시험은 이 정도 되면 이제 서 있다 아니면 기계를 사용 중이다 또는 카피어 쪽을
바라보고 있다. 뭐 이 정도의 표현들을 많이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손에서 이렇게 뭐 복사를 하고 있다라는 게 너무 확실하게 보여진다. 그렇다면 여러분 쉽게 쓰실 수 있는 photocopying이라는 동사도 같이 외워두시면 좋겠죠? 자, 이번에는 어떨까요? 이 사람의 손을 보면 holding이라던가 약간 끌어당길까요? 하지만 그런 게 애매하면 이 시험은 오르고 있다, 올라가고 있다 정도의 동사를 시험에서도 묻게 됩니다. 이때 오답으로는 뭐 내려가고 있다 등등도 있겠지만요.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고 있다라는 표현 한번 쫙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going up, climbing, mounting도 오르다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ascending이라는 표현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bicycle 타고 있다. 제가 여행 중에 찍은 사진인데요. 자, 이 사람이 지금 등에 메고 있다도 하나 외워두시면 뭐 carrying, 그 다음에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뭐 moving something 도 가능할 건데요. 지금은 바이크 위에 올라가 있다 그러면 이때는 riding a bike라고 묘사할 수 있는 그 단어 구를 외워두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토익에서 좋아할 만한 착용 상태이거든요. 헬멧을 쓰고 있고 선글라스도 착용하고 있고 안전조끼까지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safety gear이라는 명사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wearing이라는 동사. 제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할 때 wearing 하면 손이 그 물건을 만지고 있으면 안 돼요. wearing. 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약간 W의 느낌 없으세요? 자, 그래서 wearing something 그러면 완벽히 착용을 끝낸 상태. 근데 putting on 하면 손으로 만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putting이 아니라 wearing이다. 이렇게 꼭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바이크 관련해서 바이크 또는 바이크의 상태가 토익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서 한번 좀 정리를 또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뭐 프랑스 어디쯤이었던 것 같은데 가는데 이게 너무 토익인 거예요. 자, 그래서 토익 사진이다 그러고 찍었는데 자, 이런 느낌은 바이크 랙이라는 명사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여기가 뭐 난간이다 그리고 저기 뒤에 사람들이 있는 거 보면 이거 벤치 아니냐 이렇게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자전거가 묶여져 있는 자전거 거치대라는 뜻으로 바이크 랙이라는 명사 하나 소개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바이크가 누가 뭐래도 약간 자기 혼자 서 있는 느낌은 아니죠. 난간에 기대어 있는 상태. 그러면 leaning against the railing. 그래서 어떤 난간에 기대어져 있다라는 표현까지도 한꺼번에 외워두시면 다음 시험을 위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이크 관련 표현 머릿속으로 좀 정리하고 계세요. riding도 좋고 그 다음에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 wearing something도 좋고 그 다음에 자전거 자체만 묘사한다면 이럴 땐 leaning against. 자, 이번에는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고 있는 사람 어떨까요? 자, 이럴 때는 walk라는 단어를 조금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walk 다음에 여러분 어떤 명사가 오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듯한 느낌을 같이 묘사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walk a dog, 개를 산책시키다. 그죠? 그래서 dog walker. 그래서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그런 직업까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walking a bike, 그죠? walking a wheelchair 이런 식으로 어떤 단어가 나온다면 지금 제가 영영사전에서 찾은 어떤 문구를 하나 같이 보여드리는데요. 자, 걷는 동안에 여러분과 함께 무언가 이동을 시키면서 걷는다 이런 느낌이니까 우리말로는 약간 끌고 가다, 그죠? 끌고 물건과 함께 걸어가다. 그래서 아예 그냥 당기면서 끙끙거린다라는 느낌보다는 어떤 물건에 바퀴가 있어서 그냥 걸으면서 천천히 물건을 움직이게도 하고 본인도 걸어가고 이런 느낌을 walking 명사 이렇게 같이 쓸 수 있는데 명사 이러면 약간 뭐가 안 와닿으니까 여러분들이 walk a dog 아니면 walk 지금 bike처럼 walking a bicycle 이렇게 함께 좀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책방 사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인지 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파트 3에서 제가 이제 이런 상황을 이야기를 한번 해본다면
어디서 팔아요? 책 있어요? sold out이에요. 그러면 서점. 또는 checked out이에요. 그러면 library. 뭐 이런 이제 단어들도 배워요. 대여가 됐어요 하면 도서관이고, 하지만 여기서는 일단 보이는 대로만 여러분들 묘사하면 돼요. 그래서 browsing something, 무엇을 훑어보다. facing 하면 서고 쪽을 바라보고 있다. 책장 쪽을 바라보고 있다. 라는 동사가 됩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제 시선이 시험에서 나올 수 있고 자세가 그냥 스탠딩이죠. 근데 뭔가 이런 사진을 내놓고 reading이라던가 reading through a book 그러면 책을 이렇게 넘기면서 읽는 거니까 일단 손도 같이 좀 봐야 되는 경우인데 이 사람 손은 지금 주머니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조금 다른 사진을 한번 보면 이 사진도 해커스 실전 천재 3에서 제가 찾은 사진인데요. 자, 이 사진에서는 지금 손에 무언가 들고 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holding a book 또는 have a book. 그래서 뭐 한 사람이 나와 있으면 he has a book 이런 표현이 정답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공연하는 사진이에요. 이건 제가 호주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어찌됐건 some musicians are performing outdoors. 바깥에서 연주를 하고 있다. 또는 playing musical instruments. 뭐 이런 표현도 쓸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뭐 이 사람들이 여기가 아니 뭐 on the stage다. 이러면 안 되겠고요. 그죠? 자, 이 사람들이 착용하고 있는 건 앞에서 확실하게 보이지 않지만 뭐 자세히 뭐 저한테만 보이나요? 보면 안경도 쓰고 있다 그러면 wearing glasses라고도 할 수 있고요. 자, 아무튼 이런 공연 사진, 외부에서 여가를 즐기는 사진들도 많이 출제가 된답니다. 자, 이번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버글버글 있지만 사진의 거의 절반 이상을 보여주고 있는 물가 사진과 나무, 구름, 뭐 이런 것들이 시험에서 출제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there are some clouds 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 trees are growing 이라고도 하고요. 자, 그 다음 물이 잔잔하다 그러면 calm, still. 우리 스틸 화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지 화면. 그래서 물가가 잔잔한 편이다 라는 표현으로 calm, still, peaceful 등등의 표현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파트 1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자, 너무 짧은 단어 하나하나가 아니라 문장으로 조금 외워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소에 머릿속에 탁 안 들어오는 그런 표현들이 있다면 아예 문장으로 본인들의 오답 노트에 조금 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트 3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중상 또는 중상상 좀 어렵다라고 평가되어지고 있는 파트 3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 파트 3는 지금 어휘가 굉장히 시급한 것 같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분들이랑 공부를 해봐도 여러분들이 단어 책에서 공부하시는 그 단어의 뜻을 음원을 들을 때나 지문이나 보기를 읽을 때 응용하는 힘이 조금 부족해서 내가 해석해 놓고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때 선생님 안 들려요. 또는 뭐 비슷한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보기 읽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리내서 보기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학생들 돌아가면서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봐라, 독해를 해봐라 뭐 이런 걸 가끔 시켜보는데 이제 얘기를 하기는 아주 잘하죠. 모르는 단어는 크게 없으니까. 근데 내가 말한 단어가 뭔 말인지 나도 한참 되뇌어야 된다. 그렇다면 뭔가 독해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파트 3, 4는 사실 독해 영역에 어떤 훈련을 많이 하셔야 파트 3, 4의 점수도 같이 올라간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파트 3의 주요 어휘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분들을 만났을 때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외우세요? 라고 먼저 소개를 한 다음에 이렇게 소리내서 해석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refreshment, invoice, maintenance, inspection, reimbursement, 그 다음 inventory, preference. 자, 뭐 엄청 어려운 단어들은 아니다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다 공부하신 적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과, 송장, 그죠? 관리, 점검, 보수 뭐 이렇잖아요. inspection, 점검, 확인, reimbursement 그럼 상환, 환급 뭐 이렇게 배우시고요. inventory도 재고
preference도 선호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이 단어를 그대로 갖다가 보기에 쓰거나 들을 때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 중얼중얼거리면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상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만나면 여러분들 refreshment는 뭔가 먹는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어떤 단어의 일부분 막 이 fresh 하니까 막 뭔가 신선한 것 같고 막 이렇게 빠지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얘는 뭔가 먹는다, 과자, 과일, 와인, 치즈 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다음 인보이스는 저는 인보이스가 나올 때마다 저를 만나본 적이 있는 학생분들은 꼭 제가 이렇게 돈 체크하라고 그러는데요. 돈의 내역이 쓰여져 있는 종이 쪼가리. 커도 되고 작아도 되는데 뭐 document라는 단어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너무 서류 막 이러는데 그냥 financial document 그러면 인보이스의 동의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구매 내역서 어떨 때는 영수증이랑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제 내역, 계산서 얘도 어려우면 그냥 돈의 내역이 쓰여져 있는 쪽지. 자, 그다음 maintenance다. 그러면 관련 어휘가 막 나와야 되는 게요. repair, technician, broken 이렇게 해요. 삼총사. 그래서 뭔가 망가지면 maintenance가 출동을 하겠죠. 형광등이 안 켜져요. 시계 배터리가 어쩌고저쩌고 이러면 뭔가 고쳐야 된다. 그러면 maintenance. 근데 여러분들이 관리, 유지, 보수 이렇게 가고 있으면 관리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얘를 망가지지 않아도 관리는 할 수 있지 않나 막 이렇게 이제 너무 많은 내용들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맥락을 빠르게 못 잡게 되겠죠. 그래서 수리, inspection 하면요 여러분 그냥 딱 가서 보는 거예요. 내일부터 이 가게 오픈해도 되는지 이런 식으로요. 자, reimbursement는요 항상 뭔가 비용이 발생을 하면 그 비용에 대해서 돈을 다시 돌려주는 그래서 페이백 시스템이다 또는 그냥 환급이다 돈이다 돈. 자, 그래서 reimbursement도 돈을 다시 돌려받는 거다. 쓸 대로 쓰고 다시 줄게. 일단 써. 이런 거요. 자, 그 다음에 inventory 하면 저는 숫자를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요. count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쌓여져 있는 물건의 개수를 파악하거나 이미 쌓여져 있는 물건이 뭐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inventory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check inventory 하거나 inventory list 어떤 재고 파악을 하거나 쌓인 물건, 예전에 쓰던 물건을 한번 확인을 해본다 라는 내용이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자, preference도 선호면 보통 어떨 때 쓸까요? 네가 원하는 걸 말해. 이렇게 쓰죠. 네가 원하는 걸 말해. 그러면 대부분 정답은 preference 쪽으로 간다라는 것도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는 거, 돈, 그다음 수리, 확인, 돈, 수량, 원하는 거 약간 이런 식으로 말랑말랑하게 확인을 좀 해놓고 자꾸 소리내서 표현을 하다 보면 지금 들리는 게 왠지 숫자가 들리는 것 같고 지금 들리는 게 돈 얘기인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나쁜 방법이 아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딱하게 알고 계시는 것보다 내가 당장 쓸 수 있게 단어들을 좀 외워보는 거 추천드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어휘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단어들 보시면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제가 만난 학생분들은 이 단어를 알고도 잘 못 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자, supply 하면 여러분들 이제 공급하다, 공급 이렇게 외치세요.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공급업자를 만나자, 공급이라는 말을 많이 쓸까요? 일상생활에서요. 자, retail 그러면 이제 보통 소매, 팔다, 팔리다 그러는데 정말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는 안 하시겠지만 소매라고 했다가 이 옷소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진짜 100에 1명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소매 이렇게만 달달달달달 외우시지 마시고 그냥 리테일이 나오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될까요? 서플라이가 나오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될까요? 플로어 플랜도 그냥 있는 대로 바닥 계획? 이건 아니겠죠. 그래서 선생님 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설계도, 평면도, 도면 네, 잘 외웠어요. 자, consult 그러면 consult 뭐야? 그러면 상담 이러세요. 이 얘기는 되게 총평하면서 얘기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지도나 뭐 아니면 메뉴 같은 게 있으면 보다라는 뜻으로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과 상의를 한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지 항상 상담이라고만 해석하시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점. 만약에 여러분들이 외운 대로 시험에 출제가 돼서 잘 풀려요 선생님 그랬으면 그건 난이도가 아주 쉽다고 평가되는 거지만 요즘은 이제 토익이 그렇게까지 쉽게 나오진 않거든요. 안녕하세요. 해커스 종로에서 토익 LC를 강의하는 태미태입니다. 우리 2주 전 총평에 이어서 저와 함께 다시 한번 Part 2, Part 4 같이 한번 오늘 시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번 시험에 비해서는 확실히 날씨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지난번은 확실히 더웠는데 오늘은 비가 오진 않았고 날씨가 지금 기온 자체가 조금 낮아서 시험 볼 때는 크게 무리가 없었는데 온도가 문제가 아니었죠. 확실히 이번 시험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시험과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여러분 항상 총평에 앞서서 여러분 해커스 토익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좋은 자료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Part 2, Part 4 난이도는 제가 일단 지난 시험에 비해서 한번 난이도를 줘봤어요. 객관적으로 지금 여러분이 딱 판단하기는 어렵잖아요. Part 2가 지난번 시험에 비했을 때는 조금 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 확실히 우리가 앞쪽 문제에서 힘을 잘 쏟아 부었으면 기본적인 문제를 거의 다 맞췄을 것 같고요. 뒷부분이 확실히 어려웠지만 지난번 시험에 비해서는 좀 더 괜찮지 않았나. 그리고 Part 1, Part 3, Part 4, 5, 6, 7에 비해서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Part 4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확실히 요즘에 어려워지고 있죠. 옛날에 Part 3가 조금 어려워졌다면 이제는 Part 4가 확실히 어려워지면서 여러분이 마지막 100번까지 정말 힘을 다해서 문제를 풀지 않으면 확실히 어려울 수 있는 파트가 되었다. 그래서 Part 4를 중상 정도로 매겨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간단하게 시험 난이도를 체크하셨고요. 사실 시험 난이도보다는 내가 어떤 문제가 어려웠고 내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틀렸기 때문에 다음 시험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걸 지금 위해서 여러분이 총평을 보시는 거니까 한번 잘 따라오시면서 그래 내가 이런 부분은 조금 보완해야겠다라고 하는 거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파트 2는 출제 유형 크게 변하지 않았죠. 의문사 의문문 11문제, 지난번에 비해서 한 문제가 늘었지만 뭐 항상 비슷하게 10문제, 11문제, 의문사 의문문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가 될 거고요. 두 번째로 일반 부정 부가 의문문 6문제, 제한 의문문이 4문제가 나왔네요. 제가 색깔을 다르게 체크해놨는데 우리가 항상 제한문 요청 의문문이 2문제, 3문제까지 나올 때가 있지만 오늘은 조금 많이 나왔던 편인 것 같아요. Part 2에서 제한 의문문 굉장히 많이 나왔던 편이고 선택 의문문은 사실 오늘 굉장히 괜찮았어요. 예를 들어 Would you like some coffee or tea? I want some tea. 이렇게 둘 중에 어떤 걸 원하냐고 물어봤을 때 한 가지를 그냥 바로 택해버리는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아주 난이도가 낮은 편이었던 선택 의문문을 여러분이 아마 접해보셨을 것 같고요. 마지막 평서문 지난번에 비해서 반으로 줄었네요. 평서문이 보통 2문제는 아니고 4문제가량 나올 텐데 오늘 난이도가 확실히 평서문이 적었기 때문에 좀 수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차근차근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직접적인 답변과 우회적인 답변이 있죠? 기본적으로 앞쪽 문제에서는 직접적인 답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직접적인 답변 문제가 11문제 정도가 있었고요. 오른쪽에 아무래도 직접적인 답변 문제가 많이 줄다 보니까 왼쪽에 내가 정답령을 잘 체크했다 하신다면 기본적인 문제 괜찮았을 것 같고요. 오른쪽에 내가 우회적인 답변을 확실히 못 알아들었다 하더라도 속어법을 잘 이용했으면 아마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풀이하지 않았나 싶어요. 자, 우리 오늘은 속어법보다는 정답유형과 그리고 요즘 잘 나오는 트렌드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 우선 의문사 의문문 정답용 한번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우선 when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알죠. When are you going? 언제 갈 거야 라고 했을 때 by 10, 10시까지 갈 거야. 혹은 at 10, 10시에 갈 거야. 시점을 우리가 묘사하는 정답이 정답 표현 되겠고요. where, 어딥니까 라고 하면 어딘지에 대한 장소가 전치사가 나온 다음에 장소까지 연결하실 수 있고요. who, 누굽니까 라고 하면 사람 이름 가장 기본적이고요. 사람 이름 말고도 직책 이름, 부서 이름 여러분이 잘 따라가실 수 있죠. 네 번째로 how는 종류가 좀 많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how can I, how should I, how did you 어떻게 했는지 방법을 묻거나 how many, how much, 얼마나 많이를 물어봤을 때 숫자라고 지금 답변을 하시거나 how did you think, 어떻게 생각했냐 혹은 how do you like,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하는 의견을 물어보는 how의 표현들이 등장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5번째로 which 같은 경우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which car are you going to buy? I'm going to buy that big one. 나는 저 큰 거,
하면서 더 원자를 지금 표시하시면서 더 원자가 정답 유형으로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 이외에도 하위 개념을 여러분이 정리하시면서 어떤 큰 개념이 아니라 예를 들어 which movie? 너는 어떤 영화를 좋아해? 라고 하면 영화의 하위 개념이 뭐 thrillers, 난 스릴러 영화를 좋아해. 혹은 action movies, 난 액션 무비를 좋아해 하면서 하위 개념도 연결하실 수 있죠. 여섯 번째인 why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문제가 나오네요. Why is the road blocked? 이 도로가 왜 blocked가 돼 있나요? 라고 하니까 because of the construction, 공사 때문에요 라고 하면서 construction, because를 이용한 답변을 만들거나 투부정사는 to construct, 뭔가를 건설하기 위해서요 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why의 정답 유형. 여러분이 이 정도 무난하게 지금 알고 계시고요. 마지막 7번에 what 같은 경우는 정답 유형은 따로 없지만 간단하게 what is the name, what is the price, what is the weather, 날씨가 뭡니까? 혹은 뒤에 나오는 단어가 price면 가격, name이면 사람 이름 이렇게 연결하실 수 있는 기본적인 정답 유형이 배치가 될 수 있겠죠. 해서 내가 의문사 의문문의 정답 유형을 확실하게 모른다 싶으신 분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신 다음에 그래 내가 요 정도는 알고 있지 라고 하면 의문사 의문문 이번엔 정답 유형 말고요. 우회적인 답변들이 어떤 식으로 등장하나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Who should I call to fix the computer? 내가 컴퓨터를 고치고 싶은데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될까요? 만약에 기본적인 정답 유형이었다면 Mr. Kim can handle that. Mr. Kim이 널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사람 이름이 등장을 하거나 You should call the maintenance. 관리실에 전화해 보세요. 부서 이름, 사람 이름. 근데 정답 유형이 아니라 이렇게 등장을 하죠. I have his card. 내가 그 사람의 카드를 갖고 있다라고 말할 건데 카드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신용카드가 아니라 명함이라는 명사죠. 내가 그 사람의 명함을 in my drawer, 서랍에 갖고 있기 때문에 서랍에 같이 가서 보자. 거기에 있을 거야. I have that information in my desk. 내 책상에 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정보를 가지러 갑시다. 이렇게 지금 우회적인 답변 항상 20번대 문제에 who가 나왔다. 20번대 문제의 위치가 나왔다라고 하면 물론 정답 유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조금 더 큰 확률로 우회적 답변 나올 가능성을 여러분이 열어두시고 문제를 접근해 보시면 훨씬 더 내가 어떤 예상하는 답변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꼭 체크해 보시고 하나만 더 볼까요? Why was part easier than usual? 저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저한테 쌤 이번 파트 시험이 왜 이렇게 평소보다 쉬웠을까요? 이 질문은 정말 이유를 묻는다기보다는 쌤, 파트 2가 왜 쉬웠죠? 라고 지금 본인의 뭔가 의견과 감정을 지금 저한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실제로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이번 달 6월 26일 날 시험이 꽤 쉬웠지만 it won't happen again. 다음 시험에서 이렇게 쉬울 거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준비 바짝 하셔야 돼요.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말한 뉘앙스 있죠? 이 사람은 이번 파트가 정말 쉬웠다고 지금 생각해서 그 이유를 막 너무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도로가 blocked 된 이유가 뭡니까? 를 묻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얘가 지금 묻고 싶은 거는 파트가 좀 쉬웠는데 왜 이러지? 라고 하니까 제가 다음에는 안 쉬울 거니까 이번엔 시험을 지금 토대로 조금 준비를 더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뉘앙스를 파악하시고 답변에 나오는 뉘앙스를 또 파악하는 문제가 난이도가 있겠죠. 나는 뉘앙스를 정말 어렵게 느낀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물론 뉘앙스를 내가 못 알아들어도 아닌 답변을 지금 여러분이 소거하시는 소거법. 아까 저랑 정민쌤이랑 라이브에서 지금 여러분께 드린 말씀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파트 2, 파트 1, 그리고 파트 7에 내가 정말 어려운 문제를 확실하게 맞추고 싶다면 소거법을 이용하셔야지 고난도 문제를 여러분이 맞출 확률이 올라가는 거고요. 영어를 잘한다는 느낌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이 그 뉘앙스를 잘 따라가는지를 묻는 거기 때문에 항상 소거법을 이렇게 안 들리는 거는 세모, 절대 아닌 건 X. 내가 확실하게 맞으면 동그라미 할 수 있지만 아니라면 지금 두 가지를 여러분이 버리시고 정답을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의문사 의문문 우회적인 답변 두 가지 보셨고요. 이번에는 일반 의문문 직접적인 답변 한번 볼게요. 직접적인 답변은 Did you check the proposal? 너는 그 제안서를 체크했니? 라고 하니까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No. 아니요, 저는 체크하지 않았지만 But I'll do that soon. 하지만 제가 금방 할게요. 아직은 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무난하게 yes랑 no를 지금 여러분께 준다면 너무나 무난한 직접적인 답변이 뭐 8번, 15번 이렇게 지금 앞부분에 배치가 될 거고요. 만약에 이 문제가 똑같은 문제였지만 조금 더 뒤쪽에 나왔다면 문제는 똑같죠.
Did you check the proposal 했을 때 I was tied up. 저는 be tied up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일 때문에 was busy. 굉장히 바빴다를 말하는 거죠. 나는 완전히 꽉 매여 있었대요. 어디에 매여 있었냐면 other work. 나는 다른 일에 완전히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그 프로포설을 아직 못했다라고 하는 거를 상대방이 지금 돌려서 우회적으로 지금 표시하고 있는 거죠. 나는 했다 안 했다만 지금 고를 거야. 절대 그렇게 푸시면 안 되고 내가 아직 못한 이유. 했습니까? 아직 못한 이유. 뭐 이런 거 있죠. I just got back from vacation. I just got back. 제가 방금 전에 돌아왔습니다. 어디서 돌아왔냐면 from vacation. 제가 방금 전에 휴가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끝낼 시간이 없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지금 못한 이유를 우회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고요. yes랑 no가 생략이 되는 포인트가 많다. 한 번 더 보셨어요? 자, 이번에는 제가 아까 강조했던 이번에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네 문제의 제안 의문문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상대방한테 뭔가 제안하는 표현들이 있죠. How about, what about 이런 표현도 있지만 Why don't you, why don't we 혹은 Would you like to 혹은 Do you want me to 이렇게 지금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How about, what about 그리고 아래에 써 있는 표현들까지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뭔가를 제안했어요. Would you like some coffee? 혹은 Do you want me to upload the file? 뭔가를 제안했을 때 여러분이 세 가지로 답변할 수 있거든요. 당연히 수락할 수 있겠죠. Would you like some coffee? Yes, thank you. 너무 괜찮죠? 혹은 거절할 수 있는데 제가 상대방한테 Would you like some coffee? 했는데 No. No 이렇게 말해버리면 조금 마상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No보다는 이렇게 많이 거절하는 이유를 제시하죠. 예를 들어 제가 아까 Would you like some coffee라고 하니까 상대방이 I just had coffee. 저 방금 전에 커피 마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혹은 I actually like some tea. 저는 사실 티를 좋아하는데 이런 식으로 거절하는 이유를 우회적으로 지금 여러분께 얘기하면 여러분이 찰떡같이 알아들으셔야 되고 혹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Let me think about it. 글쎄 내가 한번 생각 좀 해볼게. 내가 생각해보고 나중에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일단 답변을 보류할 수 있겠죠. 1번처럼 나오면 무난한 문제가 되겠지만 2, 3번처럼 조금 더 우회적인 답변들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질문이 요거예요. Why don't you take a cab to the office? 나는 캡이란 단어를 처음 봤다. 너무 잘 나오는 교통수단이죠. 우리나라에서는 택시라는 지금 명사를 많이 쓰지만 실제로 영미권에서는 take a cab, take a cab 해서 캡이라고 하는 게 택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물어보는 건 요거네요. Why don't you take a cab? 우리 사무실까지 택시를 타는 게 어떨까? 라고 했더니 상대방이 It's only 2 blocks away. 우리 그 오피스가 2 블럭.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요. 블락이 있잖아요. 여기가 길이고 이렇게 블락이 있으면 겨우 2 블럭 건너면 우리 사무실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택시를 타야 될까? 라고 하면서 거절하는 이유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혹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Why don't you take a cab to the office? We can walk. 우리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은 I'd rather walk. 나 그냥 걷고 싶은데? 하면서 그냥 걷자. 혹은 택시 말고도 우리 교통수단 많잖아요. Why don't you take the subway? 우리 그냥 지하철 타자. 조금 더 저렴하니까. 이렇게 우회적으로 이 사람의 지금 제안을 거절하는 표현들, 거절하는 이유들 보셨고요. 이번에는 Could you finish editing this article? 했더니 갑자기 상대방이 뭐라고 했냐면 I was just about to leave. 일단 이 표현 여러분 보셨을 때 나는 정말 단어 하나하나만 달달달달 외워야 하시는 분들 요즘 토익에서 특히 LC에서는 이런 관용구 여러분 수거 표현들을 많이 암기해 놓으셔야 되잖아요. be about 하면 막 뭐뭐 하려고 하다. I was just about to leave. 제가 방금 전에 막 나가려고 하는 중이었는데 제가 막 옷을 입고 나가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부탁을 해요. 그럼 제가 저 지금 집에 가는 중이었는데 라고 하는 거는 나 지금 집에 가는 중이니까 건드리지 마. 혹은 I finished my work today. 나 오늘 제 할 일 다 했어요. 라고 하면서 나는 지금 이거 에디팅 하기 싫어 라고 하는 거를 거절하고 있는 거죠. 똑같아요? 여러분이 정말 이 상대방으로 지금 빙의하신 다음에 내가 지금 집에 가려고 하는데 나한테 뭐 시켰다, 싫다 라고 하는 거를 돌려 말하는 표현으로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항상 문제 푸실 때 내가 정말 그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한 다음에 이 사람의 입장을 좀 고려하면서 문제를 푸셔야지 뉘앙스가 조금 더 잘 들어오실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제안 의문문 예문은 Should I get a table outdoors? 정말 많이 나오는 토익 패턴. 우리가 식사를 가면 항상 야외 좌석, 뭐 outdoors가 나올 수 있지만 patio 이런 단어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우리 페리오에 앉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하니까 상대방이 It's supposed to rain later today. 오늘 좀 있다가 비 온다고 들었는데요. I heard it was going to rain. 나 비 온다고 들었는데요. 라고 하는 거는 나는 밖에 앉기 싫어요. 를 말하는 거잖아요. 밖에 앉기 싫은 이유가 되게 많을 수 있죠. 혹은 It's very hot today. 오늘처럼 굉장히 덥거나 It's really humid today. 오늘 굉장히 습하기 때문에 I don't think so. 난 밖에 앉는 거 싫어요. 라고 하면서 상대방이 지금 제안한 거를 이렇게 돌려가기 하는 표현들을 여러분이 체크해 보신 것 같아요. 제안의 문문은 요즘 트렌드예요. 워낙에 수락하는 표현보다는 거절하는 표현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나는 거절할 때 no 라고 말하기보다는 돌려 말한다 라고 하는 거를 꼭 포인트로 잡으신 다음에 다음 시험에서 한번 써먹어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평서문. 지금 여러분 지금 써있는 요 페이지를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지난번 저랑 같이 총평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지난번 총평 때 분명히 찝어드렸거든요. 딱 이렇게 평서문 나왔을 때 정답으로 가장 잘 나오는 패턴은 되묻기다. 그죠? 제가 만약에 친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I'm going to move next month. 나 다음 달에 이사 갈 거야. 그럼 상대방은 보통 저랑 대화를 하는 중이니까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to move? 너 어디로 이사 갈 건데? 이런 게 지금 정답으로 나오면 가장 무난한 답변일 거 아니에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Our company is hiring new interns. 우리 회사가 이번에 새로운 인턴을 뽑는데요. 했더니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When will they start? 그럼 그 사람들 언제 시작한대요? 이런 대화 있죠. 이번에 우리 학원에서 여름방학 조교를 모집한대요 라고 하니까 What are some requirements? 그러면 요구 조건이 뭐예요? 토익 점수가 있어야 되나요? 일하는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정말 많이 나오는 평서문에 뭔가 정보를 전달했을 때 정보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하는 패턴 너무 잘 나오니까 잘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똑같습니다. There will be a promotional opportunity soon. 이제 곧 우리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주어질 것 같아요. 정보를 더 전달했어요. 이번에 우리가 새로운 지금 프로모션 기회가 생길 거래라고 하니까 상대방이 묻죠. Have you filled out the document? 회사에서 뭔가 내가 얻고 싶은 게 있으면 항상 다큐멘트를 작성하거나 form, 양식서 같은 걸 보통 작성을 하죠. 그래서 이번에 승진 기회가 있을 거래요. 너 그러면 이번에 그 승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한번 노려볼 거니? 양식서를 작성했니? 너 여기 있는 거 지원할 거니라고 되묻는 상대방의 의견까지 제가 만약에 말하는 거죠.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우리나라에 와서 토트넘이랑 우리나라 국가대표랑 경기한대 라고 하니까 Are you going? 너 갈 거야? Have you gotten any tickets? 너 혹시 티켓 구한 거 있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상대방의 지금 추가적인 정보를 물어보는 평서문의 되묻기 답변 유형 꼭 체크해 놓으신 다음에 다음 시험 마찬가지 제안의 문문, 평서문 너무너무 고정적인 답변이기 때문에 오늘 시험에서 여러분이 보셨던 게 정말 베이스가 되는 문제들이거든요. 한 번 더 체크해보시고 복습까지 가보시면 퍼펙트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파트 4 가볼 텐데요. 자,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던 난이도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 파트 4 정말 여러분이 아쉬운 점이 뭐냐면 옛날에는 듣고 찍기 문제가 최소한 16개 정도가 나온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난 듣고 찍기만 잘해도 어느 정도의 지금 점수가 보장되는 파트였다면 확실히 요즘은 듣고 찍기 문제 비중이 줄고 패러프레이징 문제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말인 즉슨 내가 단어를 잘 알지 못하면 풀지 못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을 거다. 우리 아까 라이브 할 때 말했지만 나는 호텔이란 단어를 hospitality로 연결하지 못했다면 너무 아쉬운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hospitality, hospital?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hospitality, hotel. 파트 4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파트 3를 공부하는 방식으로 파트 4를 똑같이 공부하시는 거고 그때 패러프레이징이 가장 중요하니까 단어를 여러분이 차곡차곡 잘 쌓아서 동의어를 잘 묶으신 다음에 시험장에 가셔야 돼요. 전체적인 해석하는 문제 4문제가 지금 출제가 되는데 보통 3문제, 4문제 출제가 되죠. 쌍따옴표 문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어려운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출제 유형은 지문의 내용이죠. 사내 공지 항상 많이 나오는 4세트. 전화 메시지 같은 경우는 지난 시험에 비해 한 세트가 줄었네요. 2세트가 등장을 했고요. 소개 한 세트, 인물을 소개하는, 그리고 연설. 어떤 지금 이벤트나 어떤 세미나에 갔을 때 어떤 연설자가 막 연설하는 연설.
혹은 강연을 소개하는 문제가 한 세트씩 지금 나오면서 세 세트가 등장을 했고요. 공공장소 안내방송 문제도 한 세트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패턴들을 쭉 보셨고요. 이번에는 파트 4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패턴들을 보도록 할 텐데 우선 사내 공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사내 공지는 말 그대로 회사에서 직원들을 불러놓은 다음에 우리가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내 공지. 주제에서 가장 잘 나오는 건 우리의 sales가 increased, 증가했다 혹은 sales가 fell, 떨어졌다라고 하면서 매출의 증가나 감소가 당연히 1등이에요. 점수 잡는 hackers.